자, 이번 시간에는 돌연변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연변이다라고 하는 것은 DNA나 염색체 이상이 생기는 현상을 돌연변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DNA에 이상이 오는 경우는 유전자 돌연변이가 되고, 염색체 이상이 오는 경우는 염색체 돌연변이가 되겠죠. 이 유전자 돌연변이의 가장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는 낫 모양 적혈구 빈혈증이 있습니다. 적혈구의 모양이 낫 모양이 되는 거죠. 적혈구가 산소 운반을 하는데 낫 모양이 되게 되면 그만큼 표면적이 작아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산소 운반이 되게 힘들어지겠죠. 근데 그 원인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는가? 이유는, 자, 일단 적혈구 이루고 있는 헤모글로빈이 있는데, 이 헤모글로빈을 만들어내는 부분이 11번 염색체의 염기서열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염기서열에 맞게끔 헤모글로빈이 이제 만들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 염기서열에서 A가 아데닌이 티민으로 바뀌는 순간 거기에 지정되는 아미노산이 바뀌게 되고, 아미노산이 바뀌게 되면 단백질이 달라지겠죠. 그 결과 이제 헤모글로빈의 모양에 변형이 오고, 결과적으로 적혈구의 모양까지도 변형을 가져오게 됨으로 해서 산소 운반의 결핍을 가져오게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낫모양 적혈구 빈혈증은 유전자의 이상으로 온 것이기 때문에 유전자 돌연변이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낫모양 적혈구 빈혈증 말고도 이렇게 유전자 돌연변이에는 알비노증, 그러니까 우리 몸에 이제 피부라든가 머리카락이라든가 눈의 홍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멜라닌 색소가 만들어지지 않아서 하얗게 되는 현상인데, 이것 또한 염기서열의 변화 때문에 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페닐케톤 요증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것 또한 염기서열에 문제가 생겨서 결과적으로 단백질 합성에 문제가 되고, 그 문제가 몸에 이상을 가져오는 경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줌에 페닐케톤이라고 하는 물질이 섞여 나오다 보니 이것이 약간의 오줌 색깔이 까맣게 나오게 되는 결과까지도 가져오는 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런 유전자 돌연변이의 경우에는 핵형, 여기 지금 생물의 종류에 따른 염색체의 수, 모양, 크기 등의 특징이 핵형인데, 여기 안에 핵형, 여기 지금 수 같은 경우 46개, 뭐 여기 1번은 2개, 이런 식으로 수가 정해져 있는데, 수라든가 이런 모양을 하고 있다거나 크기를 하고 있다거나 이런 부분이 다 핵형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유전자 돌연변이는 핵형의 변화가 있을까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유전병이 있을 때 이게 생명이다라고 가정을 해볼까요? 생명의 경우에 이 X 자체, 요 X의 수라든가 2개가 있다라고 하는 이 수라든가 이런 모양이라든가 크기가 변화가 되는 게 아니죠. 여기 안에 들어있는 염기의 문제이다 보니까 겉으로 봤을 때 핵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는 거죠. 물론 이게 다시를 표현하고 있지만 핵형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 염색체의 수 2개, 그다음 이 모양, 크기는 변함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유전자 돌연변이는 핵형의 변화는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핵형을 분석한다라고 해서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낫 모양 적혈구 빈혈증도 핵형 분석을 통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핵형을 보면 그냥 멀쩡하게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핵형 분석을 통해서는 이 유전자 돌연변이다라고 하는 것은 염기의 변화이다 보니 모양이라든가 수라든가 크기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핵형 분석을 통해서는 유전자 돌연변이를 알 수가 없고, 유전자 돌연변이가 일어났다 치더라도 핵형은 정상이다 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꼭 기억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염색체 돌연변이를 좀 볼까요? 염색체 돌연변이에는 염색체 구조 이상이 있는 경우가 있고 수의 이상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2가지 경우를 나눠서 생각을 할 때, 자, 여기 5번, 네, 5번의 경우와 뭐 이렇게 10번의 경우에 이렇게 잘려 나가는 걸 볼 수 있죠.
수의 이상이 있다라기보다는 구조의 이상이 있는 경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반면에 21번의 경우에는 수가 이상이 있는 거죠. 이렇게 염색체 돌연변이다라고 하는 것은 구조 이상과 수의 이상, 두 가지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그 구조 이상에서 봤을 때 염색체 일부가 사라지는 경우, 찾을 길이 없는 이런 경우를 결실이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이게 염색체가 있을 때 일부분이 잘려나가서 알 수 없는 행방불명이 된 상태를 결실이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특히 가장 결실에 그 치명적으로 병을 야기하는 부분이 묘성증후군, 고양이 울음 증후군으로 좀 알려져 있는데, 태어나서 울 때 고양이 울음소리가 나는 것이 특징이고, 또 그 다음에 약간의 그 소두, 머리끈이 되게 작고, 가끔은 정신 지체가 있을 수도 있는 이런 증세를 보이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이게 염색체 일부가 겹치는 경우가 있죠. 겹친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렇게 두 가지가 같았을 때 겹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염색체 일부가 겹치는 경우는 상동 염색체 사이에서만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원래 같았을 때 여기 부분이 잘려나가서 이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반복이 되는 거겠죠. 이런 것을 중복이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또 세 번째는 이제 여기, 염색체 일부가 끊어진 다음에 거꾸로 붙어서 배열되는 경우, 이런 것을 여기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의 경우에는 왠지 구조의 변화가 오는 것이 아닌 것처럼 보이긴 하나, 실제로 사실 이 모양을 봤을 때, 자, 이 색깔을 조금, 모양을 좀 만들어 볼게요. 염색체가 이런 식으로 되게 되면, 이렇게 됐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부분이 이렇게 잘리면, 잘려가지고 뒤집어진다면 모양은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면 여기 부분이 조금 붙어 있는 부분이 이렇게 약간 어색한 상태로 보이겠죠. 이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구조 이상에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염색체 일부가 끊어진 다음에 거꾸로 붙어 있는 경우를 여기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좀 지우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지금 이걸 여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염색체 일부가 끊어진 다음에 맞교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동 염색체가 아닌 경우인 거죠. 이 염색체와 이 염색체는 서로 다르죠. 서로 다른 것끼리 각각의 부분이 잘린 다음에 이 부분을 맞교환하게 되는 이런 경우를 전좌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전좌의 경우에는 상동 염색체가 아니어야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비상동의 상태를 봤을 때만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22번과 9번이 각각 잘린 다음에 교환이 됐을 때 보통 알려지는 병으로는 만성 골수 백혈병이 걸리는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 것이죠. 자, 염색체 수 이상은 다시 좀 끊고 갈게요. 그 다음 시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